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저희는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본능을 일깨우는 시간 경제적 본능이고요. 우리나라 1세대 원자재 애널리스트, 원자재 투자 국가대표. 본인은 국가대표라고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지금 저희 방송에서 국가대표의 자세로 지금 임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장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그 좀 짧은 단위 변수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좀 길게 가보겠습니다. 최후의 화폐는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자식까지 보고 금 투자 길게 가고 싶다. 네. 혹은 금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제대로 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석진 소장님이 아주 현명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 얘기 안 나올 때가 없어요.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속담 중에 하나가 중국 속담인데 네네. 번영할 때는 옥, 어려울 때는 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불안해지면 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네.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네. 기본 원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안전자산의 대명사가 된 이유 네. 이거는 또 지난 시간에 희소성 네.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그럼 혹시 이런 게 있는 게 궁금합니다. 희소성이라는 게 과거에도 희소했고 네. 미래에도 희소할 건데 네. 그 경향성이라는 게 혹시 있나? 네. 더 희소해진다.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광산에 가면 금도 광산일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금 광산에 가서 광석을 캐냅니다. 네. 그리고 광석을 재련하고 정련하면은 이제 금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순금의 형태로 이제 바뀌겠죠. 순금. 네.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금 광석 1톤을 재련하고 정련해서 뽑아내는 순금의 양이 약 5g 정도였어요. 1톤에서 5g밖에 안 나와요? 네, 놀랍죠? 너무 놀랍네요. 그런데 지금은 3g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점점 광석의 질이 낮아지고 있네요. 나아지고 있는 거죠. 캘 건 다 캤나 보군요. 그렇죠. 뭐 나중에 뭐 우주 여행 가가지고 뭐 달에서 캐오지 않는 이상. 그 생각을 못했네. 네. 빨리 우주로 가야겠네. 네. 예, 근데 현재 지구 안에서의 금의 양은 정말 제한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다른 원자재들은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원자재들은 장기 투자하면 실패해요. 네. 금 말고 이런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게 정말 거의 드물죠. 우리가 뭐 희토류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일부 뭐 이제 보편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네. 농산물이든 농산물은 뭐 6개월 1년마다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희소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뭐 유전자 조작도 하고. 그렇죠.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구리나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산업금속들도 얼마든지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요. 네. 근데 금은 그게 안 돼요. 아니 보니까 금화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봤었는데 네. 그 2000년 전에 저희 네. 보이는데 네네. 로마 시대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금화 이렇게 또 황제가 바뀔 때마다 새로 찍고 그랬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게 지금 10년 전 기사인데 네. 로마 시대 금화 한 잎에 8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고유한 금의 가치조차도 네.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게 네. 뭐 물론 이제 문화재로서 희소한 것의 네. 가치를 제외하고 네. 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건 그 로마 시대 때도요. 네. 금 대 은의 교환 비율이 네. 약 한 25대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은에 대해서 금이 25배 정도의 네.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00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한 80배에서 뭐 와. 90배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인정을 받고 있죠. 금이 정말 독보적이네요. 그러니까 은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네. 금의 가치가 그 2000년 전에 비해서도 더 올랐다는 거고 그것은 은보다는 금이 더 희소하기 때문에 네. 희소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올라왔다는 거예요. 실제 지구상의 금과 은의 희소성은 대략적으로 한 20배, 25배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 이상으로 금 가격 가치를 차이가 인정받고 되는 있다는 거는? 것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서 보니까
뉴턴 같은 네. 엄청나게 과학자로서 이제 존경받는 인물조차도 네. 연금술에 막 30년 동안 막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그런 천재도 만들어내지 못한 금. 그렇죠. 연금술이라는 게 사실 금을 뭐 연구하는 기술이잖아요. 네. 연금술이 사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을 일으킨 그 태초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금은 근데 못 만들었지만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했죠. 그렇죠. 발명했죠. 금만 못 만들고 네. 다른 여러 가지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죠. 참 신기한 게 네. 막 달에도 가고 네. 뭐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금은 못 만든다는 사실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금의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비트코인 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금이라는 것은 제가 유물론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현물의 이 느낌이 빡 강하잖아요. 네. 색깔도 그렇고 묵직하고 또 밀도는 얼마나 높습니까? 무겁잖아요. 네. 반면에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가상에 있잖아요. 네네. 전자 생태계 안에 있는데 네. 이걸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 이것도 희소하더라고요. 그렇죠. 한정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건데 네. 소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금 투자 전문가시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되게 일찍 보고서를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네. 이게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자산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둘의 차이, 비슷한 점. 참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긴 하십니다만 저조차도 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비트코인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 뭐 10년, 15년 지나서 비트코인의 지금 어떤 위상 이런 것들도 많이 변해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 생각이 조금씩 많이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네. 어떤 이런 화폐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은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물의 담보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실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우리가 주택 담보 같은 걸 생각하시겠지만 달러는 뭘 담보로 만들어진 걸까요? 미국이라는 그렇죠. 패권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담보로서 달러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본 이제는 폐지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금은 뭐를 담보로 또 만들어져 있을까요? 금은 지금 시대에 네. 제가 볼 때는 역사예요, 역사. 아. 그러니까 그 뭐 5천 제가 년 로마 시대 동전 잘 준비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천 년이라는 역사가 담보하는 그런 화폐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럼 비트코인은 뭘 담보로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술, 아. 미래 기술을 담보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화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류의 기술이 계속 진화한다는 믿음이 있어야겠네요, 또.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 또 다르게 보면은 네. 비트코인은 약간 낙관론자들의 통화. 오. 그렇죠. 그다음에 달러는 현실론자들의 오. 통화. 그리고 금은 약간 비관론자들의 통화. 되게 멋있네요. 되게 라고- 설득력 있네요. 아,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어. 하나 건졌네요. 괜찮았어요. 예. 뭐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을 담보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역사잖아요. 네. 금은 곧 금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은 그 모든 현존하는 뭐 화폐든 어떤 자산이든 어떤 가치물의 최종 끝단에 있는 네. 어떤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무방하죠. 근데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왜 디지털 골드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그거는 그만큼 뭔가 이 투자자들 또는 참여자들의 신뢰가 금과 같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초기에는 진짜 많은 탄압과 불신과 억압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탄압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한 10년, 15년 지났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상당히 많은 그 빌리버들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래에
비트코인도 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오.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비트코인은 그래도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유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죠?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반감기? 반감기가 네네. 생기기 때문에 또 역시나 그 희소성에 대한 또 시장의 신뢰가 있고 네. 한데 그 외에 소위 잡코인들은 네. 그런 것과는 또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이 가상 자산은 마치 우리가 뭐 만약 종교로 비유한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뭐 가톨릭이나 불교 뭐 이슬람처럼 네. 메이저 종교화가 되고 있어요. 어. 근데 그 외에 잡코인들은 그냥 일종의 미신 같은 그런 비유를 되게 종교. 잘하시네. 그런 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냥 가상자산 전체를 뭐 이렇게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코인을 분류해가지고 성격을 분명히 좀 보아라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달러는 네. 어떻게 보면 중앙 집중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저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주도하는 그 통화인 거고 네. 반면에 금이나 비트코인은 분산형이죠. 그렇네요. 뭐 국가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이전부터 있었고 금은. 그렇죠. 그래서 뭐 국가적인 전체적인 이제 상황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국가 경제들이 안 좋아지면 네. 당연히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루어지는 통화 시스템보다는 그 바깥에 있는 거의 그 충격을 받지 않는 네. 분산적인 통화들 뭐 지금 금하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말했지만은 평화의 시대인가, 불확실의 시대인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저는 항상 그 금에 대한 그 시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꿀 때는 항상 뭔가 겨울이 오고 있는지. 윈터 이즈 커밍. 그렇죠. 이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갑자기 뭐 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딱 날짜가 나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기자님은 언제 계절이 바뀐 걸 느끼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기는 날이 가을, 겨울로 바뀔 때마다 그 치아에 부딪히는 공기의 아우 예민하셔. 느낌으로 이제 가을이 왔다, 겨울이 왔다 이런 느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뭔가 기준들, 네. 지표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약간의 그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느낌이 약간씩 스산합니까? 더 받고 있는 게 네. 지난 한 달 동안 그 금하고 은하고 구리 가격을 봤더니 네. 은하고 구리 가격은 아주 급락을 했어요. 근데 금 가격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금이 오르고 은이 떨어지는 시기는 드뭅니다. 보통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이 가는데.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금과 은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은은 그 금의 성격과 산업금속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산업금속이 떨어지고 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약간의 공기 흐름의 변화가 이런 금과 은의 가격을 보면은 좀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하니까 금가격은 오르고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산업 용도로 쓰이는 것에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본능이라는 저희 프로가 네. 이 금으로 읽을 수 있는 이 경제의 딱인 것 같아요. 너무 동물적이에요. 아 그래요? 스산한가 아닌가. 거의 정말 심야괴담에.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정학적인 위기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앞서 말했던 뭐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탈중앙화된 국가로부터 좀 초월된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변수에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기대되는 자산의 가치가 좀 높아진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절의 변화는 뿅 지금부터 8월이니까 여름 시작 이게 아니듯이 금값의 변화도 굉장히 점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사이클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호재냐 악재냐 이런 게 한번 뜰 때마다 팍 올랐다 팍 내렸다 뭐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 이런 게 있지만 금값의 경우에는 제가 대략 한번 금값의 역사를 보니까 70년대 80년대는 좀 80년대까지 좀 오르다가 죽수는 또 기간이 또 있다가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달러가 기세 등등하던 뭐 네. 페트로 뭐 협정 네. 같은 거 해가지고 기세 등등한 시절에는 또 금값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꽤 크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금값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오른 게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쫙 퍼지는 이 시점이 좀 이제 금값이 오르는 첫 관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네. 역사적인 사이클을 보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오르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뿅 해가지고 계절이 확 바뀌는 게 아니듯이 네. 불확실성의 시대가 갑자기 평화로운 시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네. 꽤 길게 가지 않을까라고 금에 투자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낙관하고 들어가도 되는 시기인가 네.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결국 그 줄여서 말씀하시면은 지금 금이 싸냐 비싸냐 아, 왜 그렇게 또 이 말씀 지금 들어가도 요 분위기 계속 갑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간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금이 싼가 비싼가는 네. 그냥 금 가격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이렇게요? 뭔가 그러니까 일단 제가 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안전자산의 대명사가 금이라고 한다면 위험자산의 대명사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S&P 500이 이제 가장 벤치마크인데 네. 금과 이런 주식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올랐는가를 비교해 보는 소위 주가 대비 금값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 나누기 금값 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 평균이 네. 한 1.5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균 한 2에서 2.5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 대비 주식이 좀 상대적으로 비싼 네.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네. 좀 더 그 주식에 좋게 얘기하면은 금보다 주식이 매력적인 시기다. 돈을 나에게 더 많이 갖다 준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떤 네. 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식에 비해서는 금이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가와 금이 서로 이렇게 그 뭐랄까 회귀한다고 본다면은 평균을 회귀한다 본다면은 금이 비싸다고는 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역사적 크게 보면 그렇죠. 긴 시간대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물가를 고려한 네. 금값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대략적으로 뭐 온수당 한 2,400달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은 2011년도에 2,000달러였거든요.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2011년에 2,000달러와 지금의 2,400달러는 다르겠죠. 그렇죠. 화폐 그렇죠? 가치가 네, 그래서 2011년도에 금값 그때 2,000달러는 지금 현재 시대로는 한 2,600달러예요. 그럼요. 그리고 1980년도에 금값은 한 800달러 정도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금값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 3,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물가를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은 또 금값이 그렇게 비싼 건 또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제가 지금 10년, 20년 동안 듣는 얘기가 네. 금 사고 싶은데 금 너무 올랐어. 음. 그런 얘기를 10년, 20년 동안 계속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은 물가 수준이 올라가는 것만큼 장기적으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금값의 고점은 항상 경신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금값을 매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보면 네. 길게 보면 우상향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길게 보면 그런데 네. 결국 뭐 짧은 구간에서 금을 뭐 이제 좀 타이밍을 잡겠다라고 하신다면 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단기적인 우리가 지금 보이는 미래가 평화로워질 것이냐 아니면 뭔가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냐. 네. 그러니까 그 불안감의 핵심은 저는 그 경제가 비참해질 것인지 네. 아니면 네. 아름다워질 것인지 이게 포인트라고 보신다면 네. 결국
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가 둔화될 침체될 것이냐, 회복하고 확장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하고 확장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면 금 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요, 별로. 근데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면 금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겠죠. 그게 큰 일종의 뭐 투자의 가이드 라인이라면 네. 그러면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점에 네. 이 시점을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저는 고용을 제일 중시해요. 미국의 고용. 미국 연준 같네요. 그렇죠. 미국의 고용이 결국에는 이제 실업률과 연결돼 있는 건데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고용, 실업률 관련된 고용 지표들하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지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기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약간 공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이 그 올해 초부터 네. 실업률이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4, 3.5%에서 지금 4.1%까지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업률 사이클은 금리 사이클처럼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뭐 한 번 올랐다 한 번 떨어졌다 이거 아닙니다. 한 번 올랐다 쭉 올라가거든요. 경향성이 보통 이렇게 있다. 쭉 올라갈 때가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침체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안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또 경기도 둔화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고용률을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건 물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제일 안 좋은 건데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물가는 안정되면서 실업률은 올라가는 측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디플레에 가까운 경기 둔화에 가까운 신호네요. 측면이에요. 그래서 경기 둔화 침체의 방어 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아하. 저는 지금 현재로서의 상황은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종합해서 듣고 그러면 나는 이런 결심을 해서 얼만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거는 클릭은 자신이 한다 항상 기억하시고요. 네. 여기서 그러면 네. 실물 바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부족할 것 같다. 실제 금을 사는 것, 또 네. 뭐 ETF라든 이렇게 투자하는 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네. 투자 전문가로서 이게 그래도 세금도 덜 떼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나마 좀 안전한 방법이야라고 추천을 딱 하나만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우선, 뭐 골드바 같은 경우는 못 사요 어차피. 이건 사는 순간 아니 어쨌든 간에 뭐 실물의 금을 뭐 알갱이라도 산다면 그 사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10%. 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손해 보고 사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네. 투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거래드리는 상품들은 아니고 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ETF, 금 실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또 하나는 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도 이 두 가지 상품을 아주 즐겨서 거래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그 둘 중에 하나, 금에 직접 투자하는 ETF냐, 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냐. 요 정도에서 고민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환율도 좀 체크 좀 해달라고 좀 그 조언 좀 환율이요? 해주세요. 네. 환율이요? 환율은 당연히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건 이게 달러로 거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오르면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금값도 오르면은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환율이 떨어지면서 금값이 떨어지면은 투자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것 같고 금값도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은 금 투자 수익률이 되게 높아지죠. 환율까지 고려해가지고 당연히 어떤 고려해야죠. 방식으로 금에 투자하면 될지까지를 들었습니다. 네. 금의 성격부터 역사까지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팁까지 너무 좋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유용한 말씀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네. 모셔서 얘기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